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진행의 최은영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경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요, 이 부동산 특수 물건 경매 참여로 다른 활로를 찾는 입찰자들이 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매, 남들이 다 하는 곳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좀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수 물건 경매, 베테랑들만 안다고 한다는 그 소식을 꼼꼼하게 또 짚어드리면서 주의할 점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무료 전화와 문자 참여 가능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3424-0718번,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부동산과 관련한 그리고 경매에 관련된 부동산 고민들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을 또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진단해드리는 시간이죠. 긴급진단 부동산 119 생방송으로 또 기분 좋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일은요, 고동현 이사님과 그리고 또 팀장님 함께 하겠는데요. 인사 한 분 한 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고동현 이사님 함께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고동현입니다. 오늘이 대설이라고 합니다. 대설이 경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땅을 보러 다닐 때 눈이 덮이면 땅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눈 오기 전에 보셔야 되는데 부지런히 임장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설이 또 눈이 오는 날이 경매와 또 관련이 있을 줄이야. 네,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리더스 클럽의 지훈주 팀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부동산 소식 그리고 나중에 수익형 부동산 매물권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우리 고동현 이사님께서 매주 수요일에 강의를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앞서 설명을 해드렸던 특수 물건 경매에 관한 얘기들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특수 물건 경매 뭐 단어만 들어봐도 뭐 특별할 것 같고 또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건지 우선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특수 경매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최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수화되는 게 말 자체부터도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네. 그 특수 경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일반 경매에 지금 너무 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또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일반 경매에서는 도저히 수익을 내기가 자기 그 주거용 어떤 집을 구하는 데는 뭐 그런 대로 무난하지만 수익을 내기에는 아주 대단히 부담스러운 그 경향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특수 경매라는 것들이 이제 유행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은 특수 경매라는 게 뭔지 뭘 주의하셔야 되는지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특수 경매라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물건입니다. 왜 부담스러워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일 큰 부분은 법률적으로 처리해야 될 내용이 꼭 있는 물건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과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 물건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소송 그러면 뭔가 당하는 사람 또 하는 사람 또 다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소송으로 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투자 자금의 회수 속도가 상당히 느린 그런 물건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특수 경매는 경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을 우리는 특수 경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인 부분으로 보면 특수 경매가 그렇다면 이제 일반 경매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 대응되는 경매인데, 일반 경매는 그냥 공고된
경매 공고된 물건 중에서 누구나 입찰 참여가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우리는 일반 경매 물건이라 하고 있고요. 특징은 권리 분석이 간단하고 법적 문제가 없고 입찰 참여자가 가다인데, 요즘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아파트 한 채에 130명까지 모여진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경매를 얘기하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당연히 수익성이, 저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 경매입니다. 그러면 특수경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 특수경매의 장점은 당연히 경쟁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몇 명이냐? 5명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많은 거는 2명. 저는 맨날 여기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명 단독으로 들어가서 받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뒤에서 이제 뭐 오늘 낙찰된 물건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런 물건들이 1명이나 2명이 들어가서 경쟁을 하고, 따라서 저가로 낙찰이 가능하고, 저가로 낙찰받다 보니 수익이 당연히 창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 이제 특수경매의 장점이 되는데,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있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의 가장 큰 부분은, 어려워하는 부분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이 대출이 어떤 물건을 했을 때 그 특수 물건이 되는 거에 특수 부위를 해결을 하면 대출이 가능한데, 그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특수 부위 해결하는 게 어느 정도 걸리느냐 하는 게 관건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60% 수준은 6개월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반 경매는 어느 정도 걸리느냐? 3개월을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그거에 한 배 정도인데, 6개월 정도면 70%는 이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지만, 나머지 40% 정도는 1년 또는 맥시멈 2년 정도까지 이제 대출이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는 시간이, 어떤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해결하는데도 뭐 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60% 정도는 6개월 정도 걸리고, 또는 1년, 1년 반, 최장 2년 정도의 시간 동안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송, 그러면 이제 대단히 우선 어감부터가 받아들이기 이제 힘든 부분이고,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그런 어떤 경우를 보고 있는데, 이 경매에서의 소송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경매는 들어가는 입찰자 입장에서, 특수경매를 배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상대방의 왜 이게 이제 어느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냐 하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법적인 걸로 해결할 부분이 가장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부분이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협의나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경매 입찰 참여자는 처음부터 이 소송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특수물건의 경우는 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가는 것 자체도, 소송으로 가는 것 자체가 다 가는 거는 염두에 두고 가지만, 전체적으로 실제 소송이 발생하는 거는 반이 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어떤
그 조정으로 갈 경우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그냥 판결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그 경매 물건 나온 사람들의 그 오너들은 그러니까 그 소유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특수물건의 90%는 1년 전후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10% 중에서 일부 뭐 아주 극소수의 숫자를 제외하고는 2년 정도면 해결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특수 경매에 특수 물건이 어떤 걸 특수 경매라고 그러고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전입 신고와 점유를 빌미로 해서 대항력 주장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즉 아무 대항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가장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경우와 그 다음에 제일 흔한 게 유치권 신고된 물건 그리고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물건 그 다음에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나 수목 컨테이너 등이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 물건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것 우리는 이거를 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분 경매 같은 이 5가지 종류를 이제 그 특수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특수물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하나하나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특수경매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네. 특수물건 종류 5가지 크게 짚어주셨습니다. 특수경매 위한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네, 한번 살펴볼게요. 종류 확인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네. 그런데 이 PPT가 네, 또 조금 60% 이하의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조금 그 다른 부분이 첨부가 돼 있네요. 네, 원고 한번 보시면서.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특수 경매를 위한 전제는 첫째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거에 어떤 물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느냐 하면 한 3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런 3년 정도의 시간이 길되면 길고 짧되면 짧은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3년 정도를 하면 쉽게 표현하시면 60% 이하에 사서 감정가격의 90% 정도에 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지만 60%를 기준으로 보면 5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2년에 50%라면 대단한 수익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멘토를 두는 것입니다. 멘토는 뭐 컨설팅이라고 그래도 좋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하시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서로가 내가 아는 것만큼 수익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특수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하셔가지고 경매 시장에 들어가시면 정년도 없이 오랜 기간 동안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똑같은 게 2번 들어간 거 네. 예, 네. 사과드리고 오늘 특수경매에 대한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등원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특수 경매에 관한 내용들 진행을 하면서 좀 쭉 들어봤습니다. 요즘에 뭐 일반 경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금리 때문에 수익을 좀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많이 찾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일반 경매가 경쟁률이 요즘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특수 경매 쪽으로 시선이 많이 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게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아무리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더라도 내가 좀 많이 알고 특수 경매에 뛰어드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제로 낙찰됐던 성공적인 낙찰이 됐던 그 물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낙찰 물건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보실 관심 낙찰 물건입니다. 숙박시설이고요. 매각기일은 2016년 12월 2일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에 위치해 있었고요. 건물은 328제곱미터 그리고 토지는 1,45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약 6억 6천만 원, 최저가가 3억 2천만 원이었고요. 최종 낙찰가는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입찰 인원은 1명이었네요. 네, 입찰 인원 1명, 그렇게 큰 경쟁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분석해볼 낙찰 물건에 대해서 숙박시설입니다.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오늘부터는 제가 앞에 화면에 보이는 거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자료하고를 조금 분리를 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는 거는 지난주까지 그걸 가지고 똑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 경매 정보지에서 실제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를 제가 사전에 제공을 하고 그걸 이제 편집한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 타경 414799 이동면 장암리에서 의정부 지법에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물건 종류는 숙박시설이고 토지 면적이 3,000평이 되는 겁니다. 건물 면적은 99평인데 최저 가격이 감정 가격이 6억 6,800이고 최저 가격이 49%라 해서 3억 2,700인데 그 낙찰 금액은 한 명이 들어와서 3억 7,500에 돼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펜션으로 이용하고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채권자는 송파농협에서 된 부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땅의 크기도 뭐 3,000평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만 이게 저렇게 싼 가격에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보면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치권 신고인은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 2억 2천만 원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물건이었었고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 중에서는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매각 제외되는 부분이 한 1억 이상이 매각 제외되는 물건에 그러니까 숙소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6억 7천만 원짜리를 3억 7천에 샀으면 56%, 60% 정도라고 하지만 저 같은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거는 6억 정도가 아니라 한 8억 5천 이상이 되는 물건을 3억 7,500에 구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시점에서 한 분이 들어가셨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아주 잘 받으셨다고 하고, 제가 저걸 들어갔으면 다만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한 3, 4천만 원 정도는 안 쓰셔도 될 부분을 조금 쓴 것 같은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로 실제 낙찰 성공을 이끌었던 그 경매 물건을 보셨는데요. 약 3,000평이 되는 진짜 넓은 토지 면적, 실제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는 숙박시설의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약 3억 7천만 원대로 3,000평이 넘는 토지 면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셨는데요. 숙박시설의 낙찰 성공 포인트가 있다면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그 특수경매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고 봅니다. 이 유치권은 해결할 수 있는 유치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감이 들어가서 낙찰받은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공 포인트 장암리 경기도에 위치한 숙박시설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물건 한번 다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찰 물건은요, 바로 농지입니다. 매각기일은 2016년 12월 2일이고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에 위치해 있는 농지입니다. 건물 매각 제외로 토지는 약 2,000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감정가는 약 5억 5천만 원, 최저가는 약 2억 7천만 원, 최종 낙찰가는 2억 8천만 원대로 예상이 됐습니다. 입찰 인원은요, 총 2명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낙찰 물건 농지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해 있는 이번에 분석해볼 낙찰 물건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네, 이 물건도 이제 동일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2015 타경 33116이고 가평군 설악면의 농지입니다. 농지고 589평, 약 590평인데 건물은 매각이 제외된 겁니다. 이것도 특수 경매에 속하는 물건입니다. 감정 가격은 5억 7천 정도 되는데 그 최저 가격이 49%로 해서 2억 7,900. 그런데 낙찰은 2억 8,885만 원에 지난 그 12월 2일 날 앞에 거와 동일하게 12월 2일 날 낙찰받은 것이고 그 입찰 인원은 2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상에 보듯이 이런 이제 농지를 대고 있는데 이 부분 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우선 유치권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여기에 비록 농지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시골의 땅을 사실 때 중요한 것은 계획관리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 등등을 보셔야 되는데 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곧 도시화가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도 일부 여기에 건물에서 매각 제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낙찰하신 분도 대단히 잘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물건도 똑같이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특수물건입니다. 따라서 특수물건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지금 그 아까 거와 앞에 거와 달리 정말 1,000만 원 차이를 가지고 최저 가격에서 50%에 샀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 받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낙찰 물건 성공 포인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특수 경매 물건을 두 가지를 보셨는데 특수 경매 물건의 장점이 아무래도 경쟁률이 조금 일반 경매보다 낮다라는 점인데 실제로 입찰 들어가셨던 분이 뭐 1명, 2명으로 되게 좀 적은 숫자인 것 같긴 합니다. 뭐 단점도 시간이 길게 걸리고 대출이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특수 경매 물건 잘 좀 살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방법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낙찰 물건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요, 좀 추천해 드릴 만한 금주의 추천 경매 물건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아파트입니다. 매각기일 2016년 12월 19일이고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122.67제곱미터로 약 37평형이고요. 토지 면적은 75제곱미터입니다. 감정가는 7억 2천만 원, 최저가는 5억 7,600만 원입니다.
네, 금주의 추천 경매 물건으로 아파트 송파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를 소개를 해주십니다. 추천 경매 물건 소개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어떤 점을 또 유의하면 좋을지 네. 짚어주실까요? 네, 그 앞에 낙찰 물건하고 이제 뒤에 추천 물건하고가 판이하게 다른데요. 낙찰 물건은 저도 그 특수물건 전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방송용어로는 낙찰 그 특수물건은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아무 문제 없는 물건만 가지고 그 추천 물건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 물건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유행하는 이제 아파트 중에 좀 큰 평수입니다. 한 45평 이상이 되는 아파트고 감정 가격은 7억 2천인데 최저 가격이 3억 7,600 이렇게 돼 있고 그 경매 일자는 12월 19일 날 월요일 날 10시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그 낙찰이 이루어질 그런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강남 중에서도 아주 강남의 핵심 부분은 아니지만 이쪽 송파 쪽에 약간 변두리지만 지금은 얼마 안 있어서 아마 송파 이쪽이 강남의 핵심 지역으로 점점 부상하는 지역이고 또 상당히 오래된 그 아파트지만 이제 문제는 그 문제라는 것보다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이 여기 5호선 계룡역이 80m입니다. 3호선 오금역이나 5호선 오금역이 한 700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한 교통이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고 지금 감정 가격이 7억 2천 정도 나왔지만 아마 제가 그 정도의 아파트로 보면 지금 시세가 7억 5천 이상은 갈 걸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추천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거에 이제 주의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관리비 연체가 12월 2일 현재로 한 90만 원 정도 밀려 있다고 그러고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거 고려하시고 나머지 권리 분석상의 문제는 없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금주의 추천 경매 물건으로 송파구 오금당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관리비가 좀 밀려 있다는 네, 그런 체납 내역, 뭐 이런 점까지 꼼꼼하게 서류를 다 떼셔가지고 어떤 점을 주의하고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지 한번 경매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 마지막으로 좀 추천 포인트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 뭐 지역적인 뭐 특색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인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그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수는 2동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그 특별한 아파트의 매력은 아닐 걸로 보지만 강남에 이제 위치한 거고 앞으로 점점 그쪽 그 지역들이 계룡역 어떤 지역이 급격하게 지금 도시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살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더라도 꼭 가서 위치나 어떤 집의 상황을 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또 주의할 점과 경매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세미나 관련된 소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매 추천 물건 강의 및 무료 상담이란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함도빌딩 3층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원하시거나 참여 있으신 분들은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서울전화 3424-071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남겨주시고 또 문자 주신 시청자분들 부동산에 관한 고민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서울전화 3424-0718번 무료 상담 전화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정보 이용료 100원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까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네. 제가 그 남양주에 네. 도농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 이제 부영 그린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거기 경매를 좀 입찰을 하려고 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 좀
낙찰 받아가지고 어떻게 전망이 괜찮은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남양주의 도농동의 아파트 경매로 입찰을 하려고 하시는데 뭐 향후 전망이라든지 투자 가치가 또 있는지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도농동에 부영 그린을 입찰하신다고요. 아, 예, 예. 혹시 그 단지를 알고 계신가요? 아, 거기가 네, 거기는 1단지요. 1단지부터 거기가 5, 6단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단지세요? 맞아요. 예, 1단지요. 예, 평수는 어느 정도 되세요? 거기가 55평이요. 55평이요. 분양 평수로 55평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 도농동 부영은 대단히 큰 아파트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5천 세대가 훨씬 넘는 아파트 단지로 알고 있고 예. 각 단지들이 1단지만 해도 그건 뭐 2천 세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평수 55평이면 지금 조금 거기도 전체적으로 이제 평수들이 큰데 저는 여기 이제 이 도농동의 부영 그린 같은 경우는 적극 추천하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 중에 네. 하나는 예. 여기가 도농역이 경의선의 도농역이 네. 1단지 같으면 걸어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경의선의 도농역은 경의선은 이제 왕십리까지 그 차들이 다니고 왕십리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그 전체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선이고, 그 다음에 경의선 자체의 어떤 그 운행 시간이 상당히 짧고 괜찮습니다. 따라서 그 기차를 이용한 전철을 이용하기에도 좋고, 특히나 외곽순환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이 조금 옆으로는 요즘 한참 인기 있는 다산 그 신도시 지역이 곧 옆에 돼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8호선이 아직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제가 알고기로는 2021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8호선이 거기까지 들어갈 그런 예정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경매 들어가는 거에 적극 추천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55평은 지금쯤 인기 없는 평수 중에 하나이고 조금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선택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계속해서 긴급진단 부동산 119 생방송으로 보시면서 또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무료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자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점 안녕하세요.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예. 저희 빌라를 이제 경매로 하나 받아볼까 생각 중인데요. 네. 그 위치는 이제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빌라인데 네. 그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강서 공항동이면 아무래도 거기 이제 일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경매로 빌라를 입찰 고려 중인데 투자 가치가 있을지 한번 같이 좀 분석을 하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강서구 공항동에 빌라를 신규 그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맞아요. 지금 뭐 월세나 전세 둘 다 괜찮고요. 네. 지금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는데요. 예, 지금 입찰을 하려고 매물이 괜찮아서 입찰을 하려고 좀 생각 중인데요. 예. 아마, 근데 또 예, 궁금한 점이 예, 또 이제 선순위 세입자가 상당히 이제 높게 전세를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인수해도 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우선 강서구 공항동이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라간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공항동이 말 그대로 김포공항의 인원들만 가지고 그다음에 서울 외곽 지역의 어떤 부분들만 그 주거 지역으로 됐었는데, 가장 가격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마곡단지가 그 시작이 된 겁니다. 마곡단지가 시작이 되면서 입주가 시작이 되고 마곡단지의 가격이
거의 폭발적으로 한 50% 이상씩 초기 단계의 아파트들이 미분양됐던 것들이 뭐 한 40%의 그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따라서 이 마곡의 너무 비싼 아파트에 이제 그 직장을 입주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가 공항동이나 이쪽으로 빌라로 3분의 1 가격에 갈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올라간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는 마곡 지역에 투자하는 거를 적극 공항동에 투자하는 거를 적극 찬성하고요. 여기에는 9호선과 5호선이라는 두 가지 역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 두 번째 질문하신 그 선순위 전세자가 상당히 높게 전세를 살고 있다는 얘기도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선순위 전세권자의 그 전세금은 배당에서 안 나오면 인수를 하셔야 됩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낙찰 들어가시면 되겠고 적극 추천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주의하실 점도 좀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구진나 부동산 119 지금 생방송으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더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만나보시죠. 김구진다 부동산 119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훈재 팀장님과 함께 투자 가치가 기대되는 수익형 부동산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매물 먼저 개요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7년 4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면적 살펴보겠습니다. 43.30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94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에 욕실이 갖춰져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6층 중에 3층이 되겠습니다. 분양가입니다. 3억 3천만 원, 그리고 대출 금액은 월세 시에는 2억 1,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에 2억 8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5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5천만 원, 월세 시에는 8,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수익형 부동산 매물입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추천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차 시세 상승이 확실한 지역에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개포주공 아파트 15,000여 세대의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이고요. 또 주변이 이제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으로 시세 상승 여력이 어떤 타 지역보다 굉장히 월등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1차 시세 상승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점입니다. 개포동에 투자하실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겠다면, 이제 대출과 월세를 활용해서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 전세를 활용하셔가지고 소액으로 재테크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단기간에 또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천 포인트 살펴보셨고요. 입지 여건도 중요합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개포주공 아파트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인접성과 대체성을 꼽을 수 있는데요. 현재 입주해 있는 이제 곳에서 이주하는 곳까지의 거리, 즉 인접성과 이제 면적과 또 금액 등이 또 맞는지의 대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본 매물은 개포주공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빌라 단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소형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는 개포주공 아파트의 면적과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매물 반경 300m 안쪽으로 이제 구룡초와 포이초 국립국악고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주하는데 또 어린 자녀를 둔 이제 부모님들께서 또 학교 또한 가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의 투자 가치 중에서 보신다면 이제 역세권, 또 요즘 흔히 말하는 학세권, 또 숲세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둘 수를 있겠는데요. 더욱 중요시 되는 것은 아무래도 앞으로 자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포동은 지금 현재도 부촌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주변에 이제 양재 시민의 숲과 양재천, 이제 구룡산 등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더 미래 가치가 조금 더 더해질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입지 여건, 뭐 숲세권, 학세권, 역세권 다 갖춰져 있는 듯합니다. 다세대 주택 보고 계시는데요. 건물의 특징, 뭐 특장점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임대 수요가 굉장히 확보가 되어진 곳인데요. 부동산 투자 시에 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또 임차인 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은 임차인을 또 맞춘 상태에서 잔금이 진행이 되겠고요. 개포 주공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또 15,000여 세대의 이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은 조금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이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임차인 확보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본 매물에 있어서는 조금 가감하게 재테크 하셔도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본 매물에는 이제 빌트인 풀옵션과 각종 편의시설, 또 보안시설이 모두 시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싱크대, 붙박이장, 뭐 여러 가지 옵션 다 갖추어져 있고요. 엘리베이터와 CCTV, 무인 택배 보관함 등 뭐 현관 보안키, 주차장 등의 또 편의시설과 보안시설로 있기 때문에 임대를 주기에도 맞고요. 또 실거주하시면서 재테크 하시기에도 적합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본 매물은 이제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실제로는 면적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유독 또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또 3베이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은 방과 방이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도 조금 적은 좀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투자 금액 가격을 분석을 해볼까요? 네, 매매 금액 3억 3천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 전세 시 2억 8천만 원,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105만 원 예상이 됩니다. 대출 금액 약 2억 1,500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8,5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신 물건, 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개요를 먼저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 20.16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29.09제곱미터입니다. 방 하나, 욕실이 갖춰져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요. 2013년 8월에 준공됐습니다. 총 5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입니다. 1억 8,500만 원, 대출 금액은 월세 시 1억 2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임대가는 전세 시에는 1억 6,500만 원, 월세 시에는 75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2천만 원, 월세 시에는 6,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로 확인해 보실 내수익형 부동산 매물은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역시 추천 포인트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일단 공실 걱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의 최대 추천 포인트인데요. 이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나오는 레지던스 회사와 관리 계약이 맺어져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없는 공실에서도 레지던스 회사로부터 이제 꼬박꼬박 월세 수익이 나오는 아주 장점이 있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임대기간 만기 시 이제 중개 수수료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본 매물은 굉장히 저렴한 매매가를 들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강남에 신축되는 원룸 이제 보신다고 하시면 한 2억대 전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지만 본 매물은 이미 3년 전에 준공이 이제 된 매물이기 때문에 1억 8,500만 원에 굉장히 저렴한 매매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본 매물은 이제 3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토지 지가 상승 전에 가격 형성되어 있는 1억 8,500만 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매물이고요. 안정적으로 나오는 이제 월세 수익하고요. 또 이미 토지지가 상승 전에 가격이 형성된 저렴하기 때문에 추후에 시세 차익까지도 볼 수 있는 차익형, 수익형과 차익형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 공실이 가장 문제인데 그럴 걱정이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입지 여건 역삼동입니다. 살펴볼까요?
네, 일단 2호선 역삼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호선은 이제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노선으로 순환선인데요. 2호선을 도보 3분 내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초역세권의 매물이고요. 또 역세권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도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매물 입지적으로 굉장히 가치 상승 여력이 확실시되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본 매물 앞에는 또 업무단지, 최대 업무단지의 테헤란로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지가가 높은 곳으로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꼽을 수 있고요. 이 두 곳 모두 굉장히 두터운 상업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이제 상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배후 지역에는 보통 주거 시설이 부족한 주택 부족 현상을 보이는 지역인데요. 결과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또 본 매물 임대가와 매매가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입지에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건물의 특징도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픈형 원룸의 풀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매물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역삼동은 1인 가구가 가장 많기로 통계가 되어진 이제 지역인데요. 본 매물은 이제 오픈형 원룸에 풀 옵션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뿐만 아니라 또 1인 가구가 증가됨에 따른 수익률 또한 같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본 매물은 이제 2014년 이제 8월에 완공이 되어진 매물로요. 이제 바로 즉시 수입이 이제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이제 잔금과 동시에 바로 임대 수익이 발생한 뿐만 아니라 이제 선분양 또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안정성까지 갖춘 매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디자인을 조금 보신다면요. 아무래도 1인 가구가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디자인과 컬러 등으로 내부와 외부 인테리어가 모두 되어 있는데요. 내부는 이제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밝고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일반적인 이제 옵션, 냉장고, 이제 세탁기, 에어컨은 물론이고 이제 TV와 소파, 이제 정말 밥솥까지도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오픈형 풀옵션의 원룸입니다. 네, 풀옵션 원룸으로 지금 두 번째 매물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격 부분 분석을 좀 도와주실까요? 네, 3년 전 이미 토지지가 상승 전의 가격이라서 정말 네. 1억 8,500만 원의 저렴한 매매가를 들 수 있고요. 임대금액 전세 시 1억 6,500만 원, 월세 시 이제 보증금 없이 월 75만 원이 가능하겠고요. 대출 금액이 약 1억 2천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6,500만 원 예상되는 역삼동의 원룸입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네, 팀장님 마지막으로 다세대 주택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점을 좀 팁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추천해 주신다면? 네, 일단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개포동 일대 재건축으로 인해서 조금 이주 지역이 또 개포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축 선호 현상이 조금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신축 위주로 좀 재테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수익형 부동산 시장입니다. 역삼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삼동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공실의 위험성 또 이제 매매가 대비해서의 임대 수익률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매매가도 들 수 있겠고요. 또 공실 걱정 없이 월 75만 원 레지던스 회사로부터 임대 수익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큰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팁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긴급진단 부동산 119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궁금증을 신속하고 빠르게 진단해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하단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3424-0718번 그리고 샵 8289번 정보 이용료 100원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사님이 준비해 주시는 경매에 관한 세미나 있는데요.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립니다. 경매 추천 물건 강의와 무료 상담이란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문의 있으시거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전화 3424-071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긴급진단 부동산 119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